차놈이 제주를 지나면서 해수욕장과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 낭카가 이번 주말 또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여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산간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어승생 제2저수지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가 정밀 안전 진단에 나섰습니다. 중문단지 신라호텔에서 발생한 해안절벽 붕괴 사고는 전망대를 절벽 위에 세웠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전망대 이용을 금지하라고 호텔 측에 통보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추경 예산 심사에서 메르스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며 1차 산업을 소외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차놈이 지나가면서 제주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는데요. 이번 주말쯤 태풍 낭카가 또다시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서진 천막과 의자들이 해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천막이 있던 자리에는 바람을 버티려고 쌓아둔 모래주머니들만 눈에 띕니다. 태풍 차놈이 제주 해상을 지나면서 이곳에서만 파라솔과 몽골 천막 30여 개가 파손되고 해수욕장 모래도 유실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또다시 태풍이 북상할 것이라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태풍이 오면 주변 상가라든가 저희 인접 파라솔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둔 여름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상처를 입은 수박잎은 까맣게 변해버렸고 줄기도 손상돼 상품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손상된 줄기와 잎은 역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잎이 없으면 수박이 크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수박이 전부 끝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직접 영양이든 간접 영양이든 바람하고 비가 조금 이제 해갈도 다 됐으니까 조금만 적게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갈치잡이 어선들의 조업이 중단되면서 어획량도 절반으로 줄어 어민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초복인 오늘 제주지방은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3도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서귀포 낮 기온은 25도에 머물렀는데 기상청은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한라산을 넘으면서 북부 지역에 팬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서부와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낭카는 일본 큐슈 쪽으로 북상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도가 중산간 마을의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한라산 기슭에 2년 전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저수지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돼서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650m 한라산 Y계곡에서 흘러나온 빗물을 모아두는 어승생 제2저수지. 중산간 마을 2,300여 가구와 목장에 하루에 15,000톤의 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최대 50만 톤까지 저장할 수 있지만 현재 저수량은 34만 톤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자연 증발량의 30배가 넘는 5,000톤의 물이 줄줄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저수지를 가득 채워도 100일이 지나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얘기입니다. 혹시나 해서 유출부하고 유입부하고 밸브를 다 잠그고 물이 그 상황을 한 열흘간 이제 상황을 점검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물이 감소하고 누수가 되고 있구나 이런. 지난 2013년 완공된 어승생 제2저수지 공사에 들어간 예산은 458억 원. 준공에 앞서 실시된 누수 검사에선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제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품질 심의라든가 이런 걸 또 그런 거 없이 요즘에 공사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과정을 다 거쳐서 됐는데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누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부실 공사로 판명되면 공사업체에 하자 보수 공사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장기간 누수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중문단지 신라호텔에서 발생한 해안절벽 붕괴 사고는 호텔 전망대 때문에 발생했다는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안경관을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무리하게 건물을 짓다 사고를 불렀다는 겁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해안절벽 60여 미터가 무너져 내린 중문 해수욕장. 현장 조사를 벌인 제주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신라호텔이 절벽 위에 지은 전망대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절벽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 전망대를 짓는 바람에 15톤이나 되는 건물 무게를 버틸 공간이 없어 비가 내리자 약해진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건물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기초가 그 주변의 여유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상부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지지력 내력 범위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문단은 추가 붕괴에 대비해 안반이 변형됐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지형과 식생의 변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라호텔 전망대와 주변 올레길 이용을 금지하도록 호텔 측과 서귀포시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라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 정밀 진단이 나올 때까지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그런 협조를. 신라호텔은 자체적으로 전문업체에 맡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망대의 자진 철거를 요청한 데 이어 무리한 건축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신라호텔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일일 왕따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비교육적 활동이었다며 학부모와 도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교육당국과 해당 학교장은 제주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결과에 따라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직무 정지 상태인 해당 교사가 출근은 했지만 격리된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 전쟁을 벌였던 제주도와 도의회가 또다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액과 삭감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추경 예산안 심사. 도의원들은 제주도가 메르스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며 1차 산업은 소외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규모가 큰 1차 산업 예산은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한 뒤 다른 분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 원래 12월 30일까지 다 끝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명시월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포함도 안 돼 있고 이거 다 사업 포기할 거죠? 어선 깜짝 사업해서 30억 8천만 원에 삭감시켰는데 그럼 적어도 30억 8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수산 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마다 예산이 추가 투입돼 온 가파도 탄소 없는 섬 사업에 추경 예산 25억 원이 편성된 것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또 안 되면 나 이게 그 국장님들 그 두 분인가 하여튼 이게 직을 걸고 했었는데 계속 안 됐어요. 물론 저도 직을 걸겠습니다. 기관별로 중복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예산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이라고요. 이 예산들이 보면은 뭐 특화사업, 뭐 포럼, 연구사업, 연구도 이거 1년에 한 번씩 꼭 연구를 해야 됩니까?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별 심사에 이어 다음 주 예결특위 개수 조정까지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올여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관광객 118만 명이 제주를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은 105만 명으로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은 12만 명으로 47%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